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등에 업고서 488달러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40%가 빠진 상황인데, 자, 지금의 상황을 이제 오히려 우리가 좀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많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 자,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최근에 2.2%의 공매도 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소폭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구도 많이 내려왔다는 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이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는 비슷한 폭에 계속해서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에비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는 좀 주춤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에서는 문제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 EPS도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은 아쉽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100 초반대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내려오면서 우하향, 자, 66까지 내려왔던 작년의 상황입니다. 상당히 부채 비율도 꾸준하게 줄고 있다는 점, 지금도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ROE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과거에 30대까지 올라갔어요.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올랐지만, 이후에 이제 재작년부터 하락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는 좀 크게 빠졌어요. 10대까지 좀 내려온 모습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성이 많이 내려왔다는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43.7배 나오고 있고요. PBR은 12.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상당한 저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많이 싼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킨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머스크의 전횡이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주장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지원금 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 공문을 보냈다가 엄청난 무리와 혼란을 일으켜서 이틀 뒤에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이런 사건이 반대 세력 집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감. 자, 그리고 이제 오너 리스크에 의한 이런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만 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45%좀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유럽 전기차 판매가 37% 증가했음에도 테슬라는 이 수혜를 비켜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극우 정당을 지지한 이 일도 판매 부진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무인 택시를 처음 선보였던 테슬라가 현지 당국에 택시 영업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무인 택시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감독 없는 FSD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진영에 속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노골적으로 공화당 트럼프 2기 정부로 기운 이 머스크의 신사업을 허락해줄지는 미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테슬라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고만 밝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전망도 같이 불투명해진 좀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칩으로 테슬라의 FSD 면허 승인을 들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FSD 승인 보류 외에도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테슬라가 저질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위반 사항 목록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10대 중 7대는 중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수 전기차 판매량의 경우는 BYD가 올해 테슬라를 추월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 이런 점도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부 불확실성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이런 지금 실적과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아쉽게 좀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바닥을 잡는 게 맞고, 이미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일단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굉장히 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 굉장한 기회죠, 사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기회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 그동안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고 재료라고 해도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구간이 왔다? 굉장히 땡큐죠.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기다리셨던 분들, 이때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가장 베스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안에서는 특히. 자, 그래서 지금은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이때는만 해도 트럼프 물론 어떤 뭐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거품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반영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싼 상황입니다. 40%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신규 진입 관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중기 목표가입니다. 390달러 보고 있습니다.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90달러까지 여러분들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다음 달에도 바뀌는 게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보겠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가만 딱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성장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어요. 살짝 꺾이는 부분,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연간 기준으로는 꾸준히 우상향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은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이고,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중장기로 좀 끌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뭐 나 이제 테슬라 이제 지겹다, 난 좀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기 목표가 여기 390달러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종목 교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중장기로 좀 웬만하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려 계신 분들도 목표 주가 밑으로만 좀 맞춰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걱정은 없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는 좀 평단 관리 잘 해가면서, 그리고 오히려 좀 모아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데서 모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조정 올 때, 크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 평단 관리 내리면 평단을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뭐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 때는 사실 뭐 계속 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평단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 구간으로 잘 활용하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말이 샜는데 목표 주가 밑으로만 맞추는 것을 여러분들 목표를 좀 삼아 주시고, 자,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자, 340달러. 자, 요 라인 하나 더 드릴게요. 340달러. 요 밑에, 340달러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타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위치가 돼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